2013년 겨울 미국의 부통령이 일본 총리 아베를 만났습니다. 당시 부통령은 한일 관계의 개선을 요구하며 아베 총리에게 야스쿠니 신사를 가지 말 것을 요구했고, 이에 아베는 무라야마 다마와 오노다마를 계승할 것이라 답했으며 이를 가지 않겠다라고 이해한 미국 부통령은 당시 한국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전하며 한일 관계 진전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일본의 아사히 신문과 교도통신 등이 이 소식을 전했고 약간 서로 다르게 표현한 바는 있으나 그 결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베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고 미국 부통령은 졸지에 한국의 대통령에게 거짓말을 한 셈이 됐으며 당시 민주당 오바마 정권은 실망 성명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체면을 구겼던 그 당시 미국 부통령이 바로 이번 미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입니다. CNN은 현지 시간 7월 5일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지지율 격차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조 바이든의 당선을 예측했습니다. CNN뿐만 아니라 각종 매체에서도 많은 여론조사에서 조 바이든의 지지율은 확실히 트럼프보다 앞서 있고 시19 사태 등에 따른 여러 상황의 변수는 있으나 바이든의 승리를 무난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조 바이든은 국제관계에 있어서 트럼프와 대부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한미동맹과 나토, 미일동맹을 중시 여기며 한일의 미군 주둔비 인상을 임기 내내 압박했던 트럼프와는 그 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무역 제재와 압박 등에 매우 거칠었던 트럼프와는 달리 외교적 협상을 우선시하는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와 김정은 간에 이루어진 합의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으며 북한과의 협상 방법에 있어서도 트럼프의 탑다운 방식이 아닌 실무부터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바텀업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캐릭터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들은 대부분 민주당의 바이든을 지지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트럼프라는 정치사의 돌연변이는 그동안 알게 모르게 형성되어 있던 국제적인 룰을 거칠게 흔들어 왔었고 결국 힘의 논리로 인해 약자일 수밖에 없었던 주변국들은 엄청난 부담들을 느껴왔기 때문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일본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집권 기간 동안 미국과의 관계가 나빴던 것은 아니지만 일본 역시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의 스타일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뀌는 상대가 바이든이라면 어떨까요? 물론 과거에 있었던 작은 일일 수 있고 그런 에피소드가 국가 간의 큰 외교에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순 없겠지만 결국 정치든 외교든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유력 대선 후보 바이든은 과연 체면을 구겼던 당시의 일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혹은 마음 한구석에 꽁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일본의 아베는 어떠한 심정일까요? 미국의 트럼프와 바이든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결과를 지켜보며 대한민국을 위한 최선의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일본의 아베는 지금의 상황보다는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뜻의 사필 귀정이라는 문구가 떠오릅니다. 한국이 무조건 올바르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한국을 침략했고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만들었던 일본은 그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대선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 또한 중요하겠지만 일본이 이번 대선 이후의 결과를 어떻게 기대하고 있을지도 무척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저희는 속으로만 한 대선 후보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분의 죽음 이후 감론을 박하는 뉴스와 글들을 보면서 그분의 많은 모습 중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순박한 모습, 웃는 얼굴, 최선을 다했던 그런 모습만을 그리며 진심 어린 따뜻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